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과 관련해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국정쇄신의 가늠자가 될 인적쇄신과 관련해서는 장고를 거듭하고 있어요. 인적쇄신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국무총리 이제 교체설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몇 차례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총선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쇄신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여소야대 이제 국회 국면에서 청문회를 또 치러야 한다는 리스크가 굉장히 컸던 이유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정치인 출신이 아닌 검찰 출신 대통령인 만큼 인재풀이 한정돼 있다는 점도 인선을 쉽게 단행하지 못한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 한정된 인재풀 안에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 청문회 부담이 좀 큰 만큼 정치인 출신 중에서 인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총리, 비서실장의 일부 하마평이 오르면서 네. 이르면 오늘 인사 단행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은 다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서 숨을 고르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야권 인사까지 거론됐겠느냐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선이 늦어지면서 지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오늘 한국갤럽의 4월 3주차 주간 정례 조사가 무려 3주 만에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23%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8%로 취임 후 최고치로 나타났는데요. 네. 특히 대구 경북, 이제 텃밭을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39%에서 54%까지 치솟았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포인트 하락한 15%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16일에서 18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진행한 조사고요. 7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은 12.1%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야권 인사 기용 가능성이 막 흘러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이 부인하긴 했지만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초 이러한 보도의 취재원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럼 이런 기사가 난 뒤에 오보 대응을 왜 했느냐. 네.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총선에서 크게 패한 상황에서 협치 카드로 좀 분위기를 보고자 야권 인사로 하마평을 일부러 흘리고 반응을 본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조금 하마평으로서 결이 좀 다른데요. 양 전 원장의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데 애초에 이 정부 총리를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라는 거고요. 반면에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거론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신뢰성이 아예 0%는 아니었다고 정치권을 봤습니다. 그 이유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와 오랜 인연이 있다고 본인이 방송에서 직접 과거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박 전 장관은 양 전 원장과 달리 그런 면에서 가능성이 있는 카드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박 전 장관이 설사 의지가 있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로서는 이제 거의 백지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개혁신당에선 비선 라인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네, 이게 참모들 중심으로 이게 나온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비서관급에서 흘렸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비선까지는 아닌 것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 회동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것도 윤 대통령이 먼저 또 만남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한다는 모 후보자 발언에도 대통령을 버리고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여당은 없다면서 엄호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계속해서 쓴소리를 하면서 또 총선 국면에서도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당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른바 레드팀 성격의 총리 후보로 염두에 두고 홍 시장을 만나자고 한 것이고요. 또 총리직을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차기 대권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인사라서 총리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총선 이후에 대통령실에 좀 변화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참모진들을 중심으로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주요 인선도 지금 단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국정 운영의 방향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운영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주목되는 건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또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당장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정 기조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야권은 보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야당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여권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야 한다 이제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여전히 고수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영수회담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요. 다만 향후 전국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22대 개헌 후에 정부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 화두가 된다면 가능성은 다시 열릴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네. 이제 시선을 정치권으로 좀 돌려봤으면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서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일단 오는 6월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죠. 네, 한동훈 원톱 체제로 총선을 치른 뒤에 참패를 했기 때문에 당장 리더십 부재 상황이 가장 큰 리스크일 수밖에 없고요. 빠르게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를 중심으로 당 쇄신에 나가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가 된 게 총선 이전부터라서 지금 비대위 체제가 상당히 길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뭐 이런 위기 상황 타파뿐만 아니라 이미 비대위 체제가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 전대로 가는 게 맞는 수순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비대위를 이렇게 계속 가져간다는 건 곧 당이 비상 상황에 두는 것을 인정하는 그 처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도부를 빨리 꾸리자는 게 이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보이기에도 쇄신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전당대회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또 당내에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번 총선 참패의 결과가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전당대회 룰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원 100%로 뽑아야 한다. 그리고 험지인 도봉에서 극적으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은 국민의힘의 주인은 당원과 국민 모두가 돼야 한다. 즉 국민 여론을 포함시켜서 국민투표 비율을 넣어야 한다. 당원 100%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차기 당대표에 나설 주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룰이 무엇일까를 두고 물밑 신경전이 벌써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김재섭 당선인의 경우에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주장을 펴는 배경에는 자신이 과거 이준석 전 대표계로 당내 기반이 좀 약해요. 그래서 당원들의 투표로는 승산이 없고 국민투표로는 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선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권 안팎에선 총선 참패 직후에 사퇴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강력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고요. 대중적 인기를 얻은 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요. 한 전 위원장 본인도 총선 패배 후에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고 나라 걱정을 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이 정치계를 떠날 생각이 없다는 방증이고요. 본인이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는 길밖에 없고 본인도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6월까지는 2달이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등판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한 명분이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인사들은 누가 있어요?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당선인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을 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당을 책임 있게 이끌어갈 만한 적임자로서는 조금 체급이 약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역할론이 또 대두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원외인 만큼 위치가 좀 애매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총선 이후 민생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이 정부 여당에 공식 제안한 데 이어서 어제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5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행보에는 어떤 전략이 깔려 있을까요? 민주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굉장히 명확한 사유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물어보니까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모아줬는데도 민주당 너네는 뭘 했냐. 이러한 지지자들의 비판과 실망이 많았고 그 결과로 이번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실정에 거대 의석을 갖고도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민주당이 이제는 일을 하겠다. 22대는 민주당이 일을 하는 국회가 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석을 이번 총선을 통해 준 만큼 이 책임을 각종 입법으로 이행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친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거론되고 있죠. 네, 거대 야당 대표는 대선 주자급으로 정부 여당을 이끄는 이제 당대표와 체급이나 무게감을 맞춰가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윤석열 정권에 대항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만급의 그런 강한 그립을 쥐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중진들은 당대표 대신에 이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경쟁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사실상 연임론이 강하게 힘을 받으면서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쟁이 오히려 가열되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의 경우는 관례적으로 최다선 의원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6선의 추미애, 조정식 당선인이 원래는 이제 2파전으로 치러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5선 의원들로 대거 경선에 뛰어든 양상이고요. 원내대표도 보통 3선, 4선 후보군들이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는 5선 의원 중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심지어 재선 의원인 이제 민영배 의원도 의지를 밝혀서 후보군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제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야권 내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섭단체 지위가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뭐 지원금은 물론이고요.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섭단체가 되면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야당 간사가 2이 되고 여당 간사가 1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1대1 구도로 여야와 함께 협상을 할 수 있고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존재감을 키울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메리트로 꼽힙니다. 다만 지금 협상에는 차질이 좀 생기고 있는 게요. 진보당이 조국혁신당과 교섭단체를 꾸리는 협상을 진행 중인데 좀 조건들이 잘 맞지 않아서 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목 2명이 있는데 이들도 민주당으로 원대 복귀할지 조국혁신당으로 갈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연합 소속인 시민단체 몫은 민주당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